예, 안녕하십니까. KCL의 조태식입니다. 어, 개인적으로 전시에 사람들이 올까라고 많이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의외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발표해 드릴 내용은 열화상 카메라 플러스 그다음에 이제 기존의 이제 카메라 CCTV 관련된 표준 동향 부분들을 함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체 발열 증상 감지용 열화상 카메라 온도 센서의 해상력 온도 측정 범위 및 정밀도 측정 방법 국제 표준 개발이라는 과제를 지금 국가 표준 기술력 향상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본 과제의 총괄 책임자로 제가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간단한 사업 개요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표기력 사업이라고 해서 국제 표준화 부분들을 이제 국내의 어떤 고유 표준을 또 함께 만들고 그다음에 이거를 국제 표준화하겠다라는 그런 정부의 의지를 가지고 되게 오랫동안 해왔던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과제명은 발표 제목하고 동일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참여 기관으로 하나 시스템하고 한국영상정보연구조합이 이제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표준하고 성능 검증 시스템을 만들고 그리고 여기에 적합한 어떤 시료 개발 또는 모듈 개발을 또 하나 시스템이 같이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표준화 관련된 동향에 대한 어떤 그 확대, 그다음에 보급 확산 이 부분들을 도와주는 부분들이 바로 그 한국영상정보연구조합입니다. 그래서 이 세 기관이 만나서 본 표준화 부분들을 이제 진행을 하고 그리고 표준화 부분들에 대한 가장 큰 목적은 다름이 아니라 국내 산업 활성화입니다. 그래서 보통 표준화하면은 업체분들이 되게 규제라든지 좀 안 좋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보통 이 국제 표준 같은 경우는 보통 딱 만들어질 때 아니면 만들어지면서 그때 같이 기업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 그 표준화 부분들에 대해서 대응을 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표준 부분들이 이제 거의 완성될 쯤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선점을 한다는 게 먼저 평가를 받고 이거에 대해서 시장 부분들을 거의 6개월 또는 1년 안에 싹 다 이제 홍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이제 비즈니스 모델 측면에서 시장을 장악하는 1-2년 안에 시장을 장악하는 형태로 보통 선진국에서는 표준화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 하나 시스템에 같이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총 사업 기간은 지금 1차 년도 사업은 지금 올해 8 월에 종료가 될 예정이지만 이 부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계속 과제로 지금 진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2024 년까지 계속 쭉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열화상 카메라 관련해 가지고는 하도 인제 뉴스에서 많이 들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라면은 본 사업에서는 기본적으로 성능 평가에 대한 표준화 부분들, 그다음에 검증 시스템 개발하고 구축을 하는 부분들, 그리고 성과 확산 협력 체계를 구축을 해서 어찌 되었든 간 목적은 국내 열화상 산업 자체를 활성화시키자라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어 제가 업체분들한테도 뭐 표준화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품질도 품질이지만 국내 품질 그 해당 품질을 만족할 수 있는 업체가 있더라면은 그 업체가 돈을 많이 버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뭐 해외 업체가 와 가지고 돈을 버는 것보다 국내 업체가 그 시장을 가지고 가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라는 부분들이 사실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근데 인제 이미지 센서에 대한 어떤 이제 그전에는 이미지 센서가 뭐 64 바이 64 아니면 32 바이 32 이 이하일 때는 별 문제가 안 됐는데 이게 여기서 말한 이미지 센서라는 게 열화상 이미지 센서라고 저는 이제 표현을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제 CCTV 카메라 쪽에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지 센서라는 고 표현이 좀 더 익숙하기 때문에 요 단어로 좀 선정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열화상 카메라 일반적 화소 배열은 16 바이 16 픽셀에서 640 곱하기 480 이 이상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 인제 이 사이에서 인제 대부분 인제 그 이루어지는데요. 보통 이제 저가의 80 바이 80 이제 열화상 이미지 센서 요 80 바이 80 열화상 이미지 센서 같은 경우는 아니면은 뭐 그거보다 좀 더 작은 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탭 있잖아요. 지금 뭐 시중에 이제 뭐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 보면 이제 탭에 여기 딱 이렇게 그 뭐 하나 센서 달아 놓고 얼굴 갖다 대면은 "당신 온도는 몇 도입니다." 이렇게 딱 표시가 돼 있잖아요. 보통 그 정도 부분들이 이런 뭐 80 바이 80 그런 열화상 이미지 센서들을 이제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볼라미터 타입의 센서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80 바이 80 열화상 이미지인데 이거를 어떤 경우 같은 경우는 되게 좀 확대를 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확대만 해 가지고 마치 고해상도인 양 이렇게 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열화상 카메라의 어떤 이미지 센서 크기는 작은데 표출 정보를 그렇게 함으로써 소프트웨어적으로 크게 함으로써 뭔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고해상도인 것처럼 속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주변 온도에 민감한 볼라미터 센서 특성상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 사계절에 따른 온도 오차로 인해서 매우 상이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 부분들이 사실 지금 현재 작년에 한참 뉴스에서도 "왜 온도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할 때 이게 볼라미터 센서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예요. 이게 문제일 수도 있고 볼라미터 센서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장점이죠. 온도에 되게 민감해요. 온도에 민감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주변 온도에 대해서도 민감한 거예요. 그리고 열화상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열화상 카메라가 측정하는 거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체온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은 피부 온도를 측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피부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공기중을 걸쳐야죠. 공기라는 채널을 걸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공기라는 채널을 걸치는데 이 공기 온도가 되게 차가워요. 그러면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이게 가장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구조적인 온도 오차가 발생하는 구조적인 원인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인제 그 거기에서 미국에서도 인제 공고 사항이 뭐냐면은 블랙 바디 즉 흑체를 어떤 레퍼런스로 삼아 가지고 그 레퍼런스 온도를 측정함으로써 지금 현재 주변 환경의 온도 부분들을 보정해서 쓰라는 그런 공고 사항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FDA 공고 사항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특히 인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름하고 겨울하고의 온도 차이 그리고 아침하고 저녁, 아침하고 점심 또 점심하고 저녁의 온도 차이가 좀 많게는 한 20 도에서 그러니까 적게는 한 몇 도 안 될 수도 있겠죠. 한 가을 같은 경우는 좀 선선하고 하니까. 그런데 생각보다도 온도 차이가 20 에서 40 도까지 날 수가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깐 겨울에 이제 밖에 갔다가 인제 보통 이제 열화상 카메라가 인제 앞에 있고 그 보통 이제 출입구에 있죠. 딱 가니까 온도는 차가워요. 내가 몸에는 열이 나 있는데 안에서는. 근데 그 피부 온도는 인제 그 되게 차갑죠. 그런 경우는 온도가 뭐 33 도, 34 도, 뭐 35도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무리 정확한 열화상 카메라 온도 센서 모듈을 사용을 하더라도. 그래서 실제 환경 조건을 고려한 상태에서의 성능 평가가 중요하다라는 이슈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열화상 카메라를 측정하는 방법은 뭐였냐면요. 아주 정확한 그러니까 온도 상황이 되게 정밀한 안정적인 공간에서 흑체를 이용을 해 가지고 이 흑체의 온도를 얼마만큼 온도 오차 범위 적게 얘가 찾아낼 수 있느냐 딱 그렇게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 주변 온도 환경이 달라진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과연 이 온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느냐? 그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거리에 따라서 왜냐하면은 체온이 전달되는 게 온도가 전달되는 게 내가 1 미터일 때, 2 미터일 때, 3 미터일 때, 10 미터일 때 같아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깐 거리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들을 인제 업체들 입장에서는 약간 미연에 방지하고자 자기네들은 1 미터 거리에서 교정을 했다 이거예요. 보정을 하고. 그러면은 카메라 있고 그다음에 설명서에
몇 미터에다가 이제 발자국을 딱 놔두는 거죠. 그래서 그 위치에서 하는 게 그나마 온도가 정확하다. 그렇게 나오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실제 환경에서 그 부분들이 제대로 지켜주면은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경우들도 허다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럴 때는 과연 이거를 어떻게 검증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KCL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같은 경우는요. 저희들이 약간 좀 건설 베이스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간단하게는 실제 환경을 그냥 그대로 모사를 해요. 그러니까 저희들 기관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가령 어떤 건물에서 이 건물의 어떤 콘크리트라든지 이 건물의 재료가 과연 한겨울에는 얼마만큼 성능이 잘 나오느냐. 건물 안에 있는 제품들이 그러면은 뭐 인프라라든지 통신이라든지 그런 게 얼마만큼 잘 되느냐. 그거를 확인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은 겨울을 만들어요. 그 건물이 들어갈 수 있는 겨울을 만들어 버리면 된다라는 생각이 KCL 기본 마인드예요. 그래서 한 30m, 40m, 한 50m 되는 대형 챔버를 만들었어요. 그거는 거기에다가 건물을 아예 때려 박고 거기에서 테스트를 하자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태양광이 필요하다? 그럼 태양광을 만들면 되는 거고. 그리고 비가 필요하다? 그럼 거기에다가 비를 내리는 시설을 만들면 되고. 눈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강우가 있는 설비를 만들면 된다라는 기본 베이스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문제가 있는 현장을 어떻게 모사를 할 거냐? 그럼 이 현장을 그대로 만들자라는 게 이 열화상 카메라의 이런 온도에 대한 검증을 하는 방법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요 그림 보시면은 여기 열화상 카메라가 있죠. 여기 열화상 카메라를 놓고 이제 이 열화상 카메라를 간단해요. 뭐 여기 있는 블랙바디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그 검증을 하는 블랙바디겠죠.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제품에는 이 블랙바디가 같이 한 세트로 있는 제품들도 있고 블랙바디가 필요 없는 제품들도 있고 자기네들은 이거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거는 옵션으로 해 놓겠다라는 제품들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간단하죠. 뭐 글씨로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예예요. 온도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저희들이 이제 초안으로 생각한 예인데 플러스 5도일 때 그다음에 플러스 25도일 때 여기서 1, 2, 3, 4 등급이 있는데 표준에서는 가장 강화된 등급이 4 등급이에요. 그러니까 1 등급이 좋은 게 아니라 숫자가 큰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국제적인 어떤 룰이에요. 그래서 1 등급 같은 경우는 가장 어찌 보면은 좀 약한 조건이죠. 여기서 말한 BB라는 거는 이제 블랙바디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거리별로 검증을 하고 온도별로 이렇게 검증을 하고 그리고 블랙바디 자체가 업체에서 제시한 블랙바디가 아니라 저희들이 테스트하는 시험 기관에서 제공하는 블랙바디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업체 제품은 블랙바디가 없이는 도저히 어떤 온도에 대한 성능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1 등급 기준의 어떤 시험을 하겠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2 등급은 동일한 블랙바디가 설치되어 있지만 온도에 대한 조건 범위가 좀 더 강화된 거죠. 온도, 이제 거리에 대한 부분들이. 물론 이거는 인체 발열 감지라는 목적으로 하는 열화상 카메라에 대한 어떤 검증 방법이 검증 조건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인제 온도에 대한 부분들도 30에서 40도 사이를 무작위로 추출을 한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요게 나왔던 배경 중에 하나는 저희들이 온도 조건을 딱 세팅을 해 놓잖아요. 그러면은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그냥 그 온도로 이동을 해 버릴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 온도가 예를 들어서 딱 측정을 했는데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했는데 한 35도가 나왔어요. 34도가 나왔어요. 초기에 그런 제품들이 많았거든요. 34도가 나왔는데 걸어 다니면은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강시라는 표현이 좀 그러는데 좀비가 되는 거예요. 34도인 사람이 어떻게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화면 표시에는 36.5도 정상이라고 표시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어요.
지금도 그런 제품들이 많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특정 온도를 세팅을 해 놓고 우리가 이 온도에 대해서 하겠다라고 하면은 마치 36, 37, 38, 39, 40 그렇게 돼서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면은 35.6 도로 카메라에서는 36.5 도로 나왔는데 본인들이 어차피 36.5 도는 안 나오니 36 도로 표시하게 그 정수 단위로 표시하게 소프트웨어적으로 어찌 보면은 세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어떤 온도 검증을 위해서 30에서 40도 사이를 무작위로 소수점 이게 첫째 자리까지 할지 둘째 자리까지 할지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더 논의를 해야겠지만 아무튼 무작위로 그 추출된 그 온도 범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차 범위를 측정을 하겠다라는 개념으로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인제 3 등급하고 4 등급은 인제 좀 더 하드한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제품에 대한 성능이 좋은 거죠. 그래서 블랙바디를 저희들이 인제 미설치를 한 상태에서 테스트를 합니다. 1 차적으로 블랙바디가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이런 그 작년에 코로나 사태 생기기 전에 저희들이 추출했던 제품들 중에 어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국내에서 가장 괜찮은 열화상 카메라라고 생각을 했던 제품들도 온도 오차 범위가 그러니까 스펙상에서 나와 있던 온도 오차 범위가 3 에서 5 도였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3 도에서 5 도였어요. 그런데 정말로 저가였던 한 1 0만 원에서 한 2 0만 원 사이였던 제품들이 작년 코로나 사태 터지고 나서 온도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0.3 도, 0.2 도, 0.1 도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홈페이지에는. '이게 말이 될까?'라는 생각도 우선 했어요. 실제 그 성능이 나올지. 근데 저희들이 몇 개 샘플을 했을 때 당연히 안 나오죠. 그러면은 그 제품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거짓말을 한 거냐?'라고 했을 때 거짓말을 한 거는 또 아니에요. 왜냐? 자기네들이 딱 맞는 환경 조건에서 특정 온도 하나 필요에 따라서는 특정 온도 한 포인트에 대해서는 우리는 거기에 딱 맞춘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당연히 맞겠죠. 그리고 온도도 그 온도 그 거리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 온도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면 그 온도 그 거리에서는 딱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침이 됐건 점심이 됐건 저녁이 됐건 그 오차 범위가 유지를 하냐? 그건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죠. 그게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3 등급 같은 경우는 이런 블랙바디가 없는 상태에서 물론 제품에 블랙바디가 포함되어 있는 제품이라면은 그 제품 전체를 세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테스트를 합니다. 대신에 이제 가격이 상승이 되겠죠. 블랙바디까지 포함된 제품이니까. 그런 거는 이제 업체들은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겠죠. 그다음에 인제 4 등급의 경우는 온도 범위가 좀 더 타이트합니다. 그냥 마이너스 5 도까지 저희들이 설정한 부분들은 뭐냐면은요. 국내 겨울 상황을 이제 모사를 한 부분들인 거고 왜 마이너스 5 도냐라고 했을 때는 이 KSC IC 60068 다시 그 2- 시리즈에는 내한성, 내열성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1이 내한성, 2-2가 아마 내열성일 겁니다. 그 시리즈에 보면은 온도에 대한 부분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물론 임의로 온도를 세팅을 할 수는 있지만 가급적이면 국제 표준에서 언급된 그 온도들 중에 하나를 저희들이 인제 선택을 한 거죠. 그리고 인제 거리별도 우선 1 미터에서 2 미터 해 가지고 4 등급의 경우는 마이너스 5 도에서 25 도까지 전 구간에 대해서 다 검증을 하겠다라는 개념인 거고 물론 마이너스 5 도에서 25 도는 전체 챔버 그리고 이 모든 시험은 대형 워킹 챔버 안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이 워킹 챔버 안에서 그리고 열화상 카메라의 특징상 아시겠지만 이게 빛 반사라든지 빛 반사라기보다도 파장에 대한 반사에 대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 부분들을 다 사전에 차단하는 어떤 물질로 다 좀 도포를 한 상태에서 그리고 그렇게 환경을 꾸민 상태에서 저희들이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작동 부분들을 오작동이라기보다도 정확하게는 오작동 검증도 하고 그다음에 오차도 검증을 하고요. 이 오작동 검증 부분들은 이 기사 때문에 좀 그런 경우가 있는데 뭐 종이를 놔뒀는데 뭐 종이 부분들에 대해서 뭐
사람 체온이 나왔다. 그다음에 뭐 여기에서 이런 거를 쟀는데 원래는 온도가 안 나와야 되는데 사람인도 아니고 그다음에 온도도 되게 낮아야 되는데 온도가 나왔다 이거예요. 이상하다 이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증도 같이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오작동 검증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온도 역시 인제 30에서 40도 사이를 인제 무작위로 추출한다. 대신에 이 온도에서 -5 도에서도 하고 +25 도에서도 하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나중에 인제 뭐 이거를 개선이 되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5 도 챔버에 대한 온도 역시 -5 도에서 25도 사이의 어떤 임의의 온도를 다시 세팅을 해 가지고 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온도가 너무 이 온도에서만 정확하게 작동이 되게 만든다라면 그러니까 온도에 대한 어떤 변화, 온도 변화에 대해서 얼마만큼 능동적으로 그다음에 정확하게 잘 대응을 하느냐라는 게 사실 이번 인체 발열 감지용 열화상 카메라의 표준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라면은 측정 방법은 챔버와 흑체의 충분한 온도 안정한 후 5개 포인트에 대해서 온도를 우선 1 차적으로 측정을 하고 그리고 각 온도 포인트별 오해 측정 후 평균값을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최초 기준 대비 오차값을 기재를 함으로써 이 온도 센서 그다음에 열화상 카메라의 어떤 성능 부분들을 이제 기재를 하는 거죠. 물론 여기서 오해를 측정을 한다라는 거는 물론 이제 거리에 따라서도 다 측정을 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업체가 이제 요구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요구를 함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온도 측정 범위를 좀 더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제품은 이거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기 때문에 어 챔버에 대한 온도 구간 부분들은 그대로 유지하되 온도 측정 범위를 더 넓혀 달라. 그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인제 표준에서 담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1 차적으로 인제 뭐 열화상 카메라에 대한 지금 온도 성능, 온도 정확도 성능에 대한 부분들은 요 정도로 마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 CCTV 카메라 그리고 열화상 카메라 관련된 표준 부분들은 이제 다음과 같이 지금 사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KSC 6200 이라는 거는 지금 영상 감시 시스템의 화질 성능 환경 시험 방법이라는 걸로 지금 이미 2018년 4 월에 제정이 완료가 된 상태인데 지금 개정이 진행 중에 있고 정기응용 기술 심의회가 통과됐기 때문에 아마 개정 부분들이 올해 안으로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동 객체 해상력 부분들도 역시 지금 정기응용 기술 심의회 통과된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제정이 완료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동 객체 해상력 같은 경우는 어 기존의 해상력 검증 자체가 기본적으로 스틸 카메라 사진기 있잖아요. 여기를 기본적으로 다 하다 보니깐 뭐가 문제였냐면요. CCTV 카메라는 카메라가 움직이든 아니면은 어 그 어떤 객체가 움직이든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대부분 움직인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스틸컷 카메라에 대한 화질 검증은 기본 베이스가 정지된 객체, 정지된 카메라 이게 기본 베이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동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드론이 됐든 에이다스 카메라가 됐든 자율주행 자동차 카메라 그런 부분이 됐든 뭔가 이동하는 부분들은 계속 뭔가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검증하는 방법이 전 세계적으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동 객체 해상력 요 부분들은 전 세계에서 최초로 한국이 요번에 인제 개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KSC 6200도 역시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런 이제 환경 시험 방법을 인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국제 표준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이번에 CDV까지 이제 한 번 다 CD가 인제 회람이 됐고 CDV를 다시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디포그 카메라 해상력 부분들은 이제 디포그 카메라 아시겠지만 기존에는 디포그 카메라 성능이 뭐 두 개의 사진 비교해 가지고 디포그가 그 기능이 켰을 때 안 켰을 때 사진 이미지만 비교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도대체 뭐가 더 좋은지 어떤 카메라가 더 좋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미지만 보고 인제 뭐 영업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디포그 카메라에 대한 해상력을 성능을 정량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요구 사항들이 많아 가지고 지금 저희들 KCL에서는 우선 그 설비는 구축을 해 놓은 상태고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KS 표준을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체조 조도도 역시
성능 검증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최저 조도 부분들은 특히 이제 고속도로에서 도로공사에서 많이 요구를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준배율 성능 검증 관련한 부분들은 아무튼 죄송하지만 지금 여기 카메라 개발 업체 분들께서 오셨으면은 이거에 대해서 되게 좀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표준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현재 광학 배율이 36배줌짜리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 광학 배율만 가지고 36배줌이 나온 카메라는 전 한 번도 못 봤어요. 대부분 다 디지털 준배율하고 같이 섞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구 사항에는 36배줌으로 나왔는데 광학 배율 해 가지고 36배줌으로 나왔는데 실제 해 보니 안 나오는 거예요. 디지털 준배율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예, 이 부분들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화상 카메라의 어떤 해상력 환경 시험, 요 부분들도 역시 열화상 카메라가 인제 계속해서 인제 감시 시스템에서 사용을 하는 부분들이 인제 확대되다 보니까 이 해상력에 대한 부분들도 관심을 갖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상력 검증 방법, 물론 기존에 인제 MTDR이라는 그 방식도 있지만 그 방식에서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저희들은 발견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시험 방법을 이제 만들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아마 녹화 장치 관련해 가지고 지금 특히 이제 관제 쪽, 그다음에 녹화 장치 쪽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녹화 장치에 대한 표준 부분들에 대해서는 필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제가 인제 요 부분을 관심 가졌던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만났던 이제 경찰청 쪽에 있는 사람분들께서 이걸 되게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검색 속도가 빨라야 되는데 범인을 잡으려면은, 아니면은 치매 노인이라든지 미아를 발견하려면 검색 속도가 빨라야 되는데 검색 속도 자체가 느리다 이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검색 속도가 실제 그 검색 속도가 나오냐 이거죠. 16배속이라면 16배속이 진짜 나오냐. 그리고 또 하나는 16배속 검색 속도인데 16 채널에 16배속이다라고 업체들은 얘기하는데 실제로 보니까 틀린 말은 아닌데 16 채널에서 단 한 개 채널만 16배속인 거예요. 16 채널이 동시에 다 16배속인 경우는 거의 없는 거예요. 있기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제품들 같은 경우는 16 채널을 다 동시에 16배속을 지원을 해 주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16 채널 중에 한 채널만 16배속을 지원해 준다 이거예요. 근데 사용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걸 다 숨긴다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검색을 했어요. 검색을 하는데 이게 검색이 거의 뭐 스킵 수준인 거예요. 16배속 하니까 예를 들면은 2-3 초에 한 프레임만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검색을 한다라는 게 빠르게 좀 더 훑어보고 상황을 확인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의 스킵 수준으로 2-3 초마다 프레임이 하나씩 나오니까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다. 그러면은 검색 시 도대체 프레임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검증을 해야지 업체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기술 개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되어 있지 않으면은 실제 현장에서는 32배속 뭐 64배속 뭐 지금 한 16배속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16배속이고 64 채널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동실은 하나밖에 안 되고 거기서 16배속 하나밖에 안 되고 그것도 2-3 초마다 거의 끊기는 1 초에 한 프레임 정도밖에 안 보이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범인 검거 현장에서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개선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이 부분들에선 분명하게 개발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현장의 요구 사항이고 논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이게 맞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감안을 하시고 아마 좀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염두를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